안녕하세요. 닥터준의 병원 탈출 의사 이진호입니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먹는 멸치, 시금치, 치즈, 사골 국물의 칼슘은 골절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어떨까요? 자, 여기 논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골절을 감소시킬 수는 없다가 답입니다. 일단은 먹어서 그러면은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먹는 멸치, 치즈, 시금치, 사골 이런 거의 칼슘은 뼈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건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은 먹는 멸치, 치즈, 시금치 이런 사골 이런 것들의 칼슘은 뼈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것은 골밀도 저하를 막을 수 있다가 답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함께하면 골밀도 저하를 훨씬 더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 그냥 걷는 운동 말고 약간의 무게를 드는 운동, 아니면 줄넘기 이런 거 하신 분들은 골밀도가 훨씬 더 그 동 나이대에 비해서 운동 안 하신 분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뼈도 우리는 그냥 뼈는 이렇게 딱딱한 막대기처럼 생각하지만 다 살아 숨쉬는 세포로 돼 있고 똑같습니다. 다 세포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게 또 턴오버되고 세포가 교체되기 때문에 얘들도 자극을 주면 근육이 자라듯이 그런 힘을 주고 자극을 주면 얘네들도 더 튼튼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몸에서 어떤 염증이라든지 몸이 산화된다든지 산성화된다든지 어떤 몸에서 칼슘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먹는 걸로 칼슘을 보충해주면 뼈에서 뽑았을 일이 덜해지니까 그래서 골밀도 저하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골밀도를 올라가지는 않아요. 올라가지가. 물론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어서 골밀도가 올라갔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칼슘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어서 골밀도가 올라가면 사실은 골다공증 약이 개발될 필요도 없었고 골다공증이라는 게 사실은 있지도 않을 거고 음식만 많이 먹으면 되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골다공증은 거의 올리기가 쉽지도 않고 약을 써도 잘 안 올라가거든요. 비스포네이트를 써도 많이 올려야 1년에 0.5에서 한 2% 이 정도 이렇게 보고 그것도 한 3, 4년 되면 거의 효과가 없고 5년 되면 휴지기를 가지라 그러고 그러니까 거의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한다고 봐야죠. 그런 게 지금까지 이제 현실이었죠. 자, 그럼 보조제, 칼슘 보조제는 그보다 나을까?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칼슘 보조제를 처방을 하면 골다공증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논문이 있는데 사실 이게 논란이 많이 됐던 그런 논문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칼슘 섭취에 대한 우유 섭취에 대한 어떤 상식을 뒤집어 엎게 했던 그런 논문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은 그냥 일반인들보다 칼슘을 더 많이 먹은 사람들이 심근경색, 뇌경색, 심근허열, 이런 게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병이 더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단지 이 논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낙농, 그러니까 우유를 많이 먹는 나라들, 북쪽 유럽 있잖아요. 그쪽이 핀란드, 스웨덴 이런 쪽 나라들 있잖아요. 그쪽이 훨씬 더 우유를 많이 먹는데 심혈관 질환이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일본 같은 나라는 오히려 우유를 거의 안 먹는데 오히려 낫또 같은 것만 먹고 우유를 안 먹는데 골다공증이 훨씬 낮은 거, 심장병이 훨씬 낮은 거죠. 적게 온다는 거죠. 암도 적고 심장병도 적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유 같은 거는 이제 칼슘 중에서도 좀 안 좋은 성분이 다른 게 들어가 있다. 몸을 산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오히려 안 좋다는 게 이제 거의 정설이 됐죠, 이제. 그래서 우유를 저도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이제 안 먹은 지가 꽤 됐고요. 그리고 칼슘 보조제들에 대한 지금 연구인데 칼슘 보조제를 먹으면 심장병이 오히려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신장에도 돌이 생기고 요로에도 돌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음식으로 먹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음식으로 먹으면 칼슘을 보충하려면 굉장히 많은 양의 멸치, 시금치 이런 거를 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먹어도 그만큼의 용량을 먹기 쉽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조제로 만들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보조제로 나왔죠.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보험된 약들도 많죠. 굉장히 많아요. 무슨 디카맥스도 있고 무슨 칼자 들어간 약들 많아요. 그런 칼슘 처방전이 많은데 보통 한 1000짜리도 있고 1000mg도 있고 1200도 있고 1500까지도 있고 제가 많이 봤는데 사실 그걸 처방을 진짜 오래 하거든요.
노인분들한테 수도 없이 처방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그거 드시고 나서 증상이 좋아지는 분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뭐 골밀도의 변화도 별로 없었고. 근데 사실은 이런 논문을 보면 그런 처방약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들에서 칼슘이 섭취하려면 너무 많은 걸 먹어야 되고 많은 걸 먹을 수가 없고, 근데 골다공증은 자꾸 연령이 높아지니까 골다공증 문제가 부각된 사람이 많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간단하게 해볼까 해서 이런 칼슘 보조제도 만들어지고 그 칼슘 서플리먼트가 보험도 받아서 처방이 되지만, 그렇게 했더니 몸 안에서 그냥 떠도는 칼슘만 많아져서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러니까 심혈관, 몸에 있는 혈관의 석회를 일으키고 신장의 결석을 일으키고 유래의 결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런 떠도는 칼슘들이 심지어는 뇌 기능도 떨어뜨릴 수가 있고 그런 어떤 체내 고칼슘 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고칼슘 혈증이 되면은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근육통도 올 수 있고, 심지어 뭐 위궤양 증상이나 췌장염 증상 같은 것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막 마를 수도 있고 소변을 자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 칼슘 보조제는, 지금까지 써왔던 칼슘 보조제는 사실 먹는 칼슘 섭취할 수 있는 음식들보다도 사실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그 식품으로 된 칼슘 보조제들, 칼슘이 있는 그러니까 우유는 제외하고, 우유는 이제 나쁜 음식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유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발효된 치즈라든지 뭐 멸치라든지 사골국물, 시금치 이런 것들은 골절을 감소시킬 수는 없어도 골밀도 저하를 막을 수는 있고, 그때그때 필요한 칼슘을 조금 보충해 줄 수가 있고, 뼈에서 그래서 칼슘이 빠져나오는 걸 좀 막아줄 수 있고, 거기다가 웨이트 베어링 운동, 그러니까 힘을 주는 운동, 그러니까 무게를 드는 운동, 또 이렇게 오스테오칼슘을 자극하는 줄넘기 같은 운동, 뛰뛰기 운동, 아니면 미니 트램벌린 같은 운동을 하면 골밀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도 있고, 하여튼 떨어지는 건 확실히 막을 수 있다. 이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칼슘, 일반 병원 처방 칼슘이나 아니면 칼슘제가 엄청 싼 칼슘제들이 있어요. 칼슘 서플리먼트는 근데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심혈관 질환이나 다른 병들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음식이 더 안전하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이런 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할 거는, 내가 칼슘이 부족하다, 골밀도가 낮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거는 일단 운동의 습관화, 생활화, 그리고 운동도 이렇게 점핑 운동, 웨이트 베어링 운동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생활화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먹는 걸로도 칼슘을 좀 올리는 게 중요한 거죠. 먹는 음식으로도.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외에 이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거죠.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스테로이드 같은 거 안 먹고, 그다음에 너무나 심한 다이어트 하지 않고, 영양가를 골고루 먹고, 우리가 뼈가 좋아지려면 다른 미네랄들, 아연, 뭐 셀레늄, 아연, 마그네슘, 뭐 요오드, 붕소, 몰리브덴 이런 미네랄들이 다 풍부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뼈 안에도 단백질, 지방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살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몸에 어느 정도의 볼륨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담배 피면 안 되죠. 그다음에 술 먹으면 골밀도가 떨어지죠. 또 커피 많이 먹어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예 움직이는 걸 싫어해가지고 누워있는다? 이런 것도 골밀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다음에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가 잘 안 되면 골밀도가 빨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골절 조심해야죠.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부신피로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조기 폐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서 조기 폐경을 없애야죠. 그리고 뭐 프로게스테론 크림 같은 걸 발라도 골다공증 예방이 되고 골밀도 올라갑니다. 프로게스테론 크림은, 천연 프로게스테론 크림을 바르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해서 조기 폐경을 막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지면 바로 그 생존 호르몬이 떨어지면 생식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골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그 몸의 전신 염증 질환을 막아야 돼요. 그 자가 면역 질환들, 궤양성 대장염, 뭐 크론스병, 뭐 소화 흡수를 방해하는 실리악병, 밀가루 먹어서 생기는 병이죠. 글루텐 과민성 실리악병, 그다음에 류마티스, 섬유근육통, 뭐 강직성 척추염 이런 병들을 잘 관리하거나 걸리지 않게 식생활, 뭐 해독,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골다공증을 악화시키는 원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하게 되면 골다공증에서 위험성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칼슘제는 성분이 그냥
성분만 많이 들어가 있고 용량만 많은 거는, 싸고 용량 많은 건 가장 위험하다. 싸고 용량 많은 칼슘 보조제는 가장 위험하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용량이 작아도 흡수를 시키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그런 칼슘제들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런 칼슘제들의 어떤 먹었을 때 바로 칼슘 결핍 증상들이 개선이 되거나 골다공증이 좋아진 임상이 있거나 어떤 자료가 있거나 뭐 어떤 특허를 받았거나 특수한 기술이 있거나 그런 회사 것들이 그런 거를 드시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칼슘제는 아예 안 드시고 아예 그냥 처방받고 정말 싼 칼슘제를 먹을 것 같으면 아예 드시질 마시거나, 드실 거면 아예 근거가 확실하고 좋은 걸 드시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하기 전에 칼슘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 운동법들, 생활습관, 뭐 커피, 술, 담배, 운동, 안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얘기죠. 오늘은 골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 우리가 궁금해했던 어떤 칼슘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의 효과, 그 다음에 칼슘 보조제가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골밀도 저하를 막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평이한 주제라서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생활에서 습관화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자기화시켜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사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커플 티셔츠, 커플 반지, 세상 끝에서도 우린 연인 무작정